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주말 영향으로 다소 준 485명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부터 60살에서 64살의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30살 미만 사회 필수 인력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사전 예약도 시작됐습니다. 미 백악관이 오는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까지 성인 70% 백신 접종이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하루 30만 명이 더 맞아야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백악관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인도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 변이보다 전염력이 40%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영국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률 세계 1위인 이스라엘은 오늘 15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해제합니다. 오는 9월부터는 미등록 가상화폐 거래소는 사실상 폐쇄돼 투자 주의가 요구됩니다. 엘살바도르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7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엿새 만에 다시 400명대로 줄었습니다. 주말 검사 건수가 적은 영향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485명 추가돼 누적 14만 4,63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454명으로 수도권에서만 310명이 확진됐습니다. 곳곳으로 감염이 확산하면서 세종을 뺀 전국 16개 시도에서 환자가 나왔습니다. 숨진 사람은 1명 늘어 국내 사망 누적은 1,974명이 됐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2명 늘어 누적 152명이 됐고 완치 환자는 599명 늘어 격리 해제 누적은 13만 4,861명입니다. 신규 해외 유입은 31명으로 이 가운데 10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확인됐습니다. 백신 접종은 어제 하루 2,958명이 받아 국내 1차 접종 누적은 759만 8,787명입니다. 2차 접종은 추가 없이 누적 227만 9,682명을 유지했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100일을 지나면서 방역당국의 예방접종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60살에서 64살 고령층과 30살 미만 군 장병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고령층 가운데 마지막으로 60에서 64세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이 시작됩니다. 4월 1일 75세 이상, 5월 27일 65에서 74세 접종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30세 미만 군 장병도 군 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합니다. 30세 이상 장병은 지난달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제공한 얀센 백신의 접종도 오는 10일부터 시작됩니다. 대상은 30세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국방외교 관련자입니다. 이러한 추이면 이달 말까지 1,300만 명 플러스 알파 전 국민의 4분의 1 이상을 접종한다는 계획은 큰 문제 없이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약도 계속됩니다. 30세 미만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와 돌봄 인력에 대한 화이자 접종 예약이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예방접종을 마쳤을 때 상징적으로 배지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 배지 자체가 바로 정명력을 갖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함께 코로나를 극복하신 국민들에게 주는 저희들로서는 자랑스러운 훈장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배지와 별개로 증명력 있는 접종 스티커를 발급해 신분증에 붙이도록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2주간 500만 명 이상의 백신 접종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주와 다음 주가 11월 집단 면역 형성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종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특별방역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접종 상황 등을 점검합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를 엽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접종의 속도를 내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과 백신 수급 계획 등을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신규 확진자 추이를 살펴보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이 특별 방역 점검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지난 4월 12일과 지난달 3일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네, 정부는 백신 접종 속도가 앞으로 더 빨라지면 다음 달 말쯤이면 확진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이달 중순쯤 공개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백신 1차 접종률은 이달 5일 현재 14.8%입니다. 이번 달부터는 접종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예방접종이 완료되면 7월부터는 코로나19의 위험성이 한층 더 낮아질 것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다음 달 말쯤이면 확진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방심은 금물입니다. 우리가 이제 6월 말까지 예방접종을 계획대로 했어도 사실 이미 우리나라보다 앞선 국가들을 보면은 25% 정도 예방접종을 해도 우리나라보다 거의 10배에서 20배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일단 국민 1,300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치는 7월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개편할 방침입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1,000명 이하를 유지하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앞서 공개된 개편안은 거리두기 단계를 현재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를 최소화했습니다. 또 단계별 기준을 인구 10만 명당 하루 평균 확진자 수로 하되 감염 유행 상황을 반영하는 지표를 고려하고 사적 모임의 규모도 단계별로 연계했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 후 발열 증상을 치료하는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해열제 수요가 급증했지만 현재 재고량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다음 달에도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을 대비해 생산 확대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25mm가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자치단체가 인권위에 진정됐습니다. 앞서도 논란이 됐던 사안인데요. 인권 침해와 방역을 위한 필요악, 그 경계가 어디인지를 놓고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달 17일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당시 내외국인 노동자의 확진 사례가 늘면서 내린 결정입니다.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를 위반했다가 확진자가 나오면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 청구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용직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알선받거나 고용될 때 반드시 PCR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분들을 위한 행정명령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을 위해서 받으시라고 하는 거고. 시민단체는 바이러스가 일용직과 상용직을 가리지는 않는다며 즉각 그만두라고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의 원인이 자칫 일용직 노동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안을 두고 방역당국에 수차례 우려를 전달해온 시민단체는 결국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의 효과나 목표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 차별적인 행정명령이 계속 지속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에 중단하라라는 요구를 계속 했음에도 2주 넘게 이어진 일용직 선제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노동자는 고작 한 손으로 꼽을 정도. 이런 결과를 내기까지 지금까지 몇 명이 검사를 받았고 또 그 비용은 얼마나 투입됐는지 전라북도는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방적 보호 조치의 효과를 단지 숫자만으로 헤아릴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방역과 인권 두 보호막으로부터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일,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의 과제일 겁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띄운 5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급물살에 타고 있는 가운데 국민 38%가 보편 지급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약계층에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33%로 팽팽히 맞섰는데 지급 범위의 온도차를 보이는 당정 갈등도 점차 커질 전망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여당이 올여름 지급 추진을 공식화한 5차 재난지원금.
곡간지기인 기획재정부의 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경기 회복을 위한 2차 추경 논의를 시작한다면서도 선별 지원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하는 여당과는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겁니다. 2차 추경 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 대책 등이 그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이에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집권 후반기인 만큼 당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숙성된 대안으로 정부를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항상 대통령께서는 당과 모든 걸 긴밀히 협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첨예한 당정 간 갈등만큼이나 국민의 생각도 팽팽히 갈렸습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은 38%로 나타났습니다. 취약계층에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은 33.4%로 크게 차이나지 않았고 아예 지급에 반대하는 답변은 25.3%였습니다. 나이별로 보면 40대 이상 응답자의 절반이 전국민 지급에 찬성 의견을 내 보편 지급에 가장 공감했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서도 주장이 맞섰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은 절반 이상이 전 국민에게 줘야 한다고 응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자는 지급에 반대하는 의견이 41%로 가장 많았습니다. 무당층에서는 절반 가까이 전 국민 지급에 공감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일 전 국민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YTN 차정훈입니다. 앞으로 약 100일 뒤인 오는 9월 말경부터는 당국에 신고되지 않은 가상화폐 거래소는 사실상 영업을 못하고 거래도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이른바 거래소의 셀프 코인 판매도 금지될 방침이어서 이들 코인에 대한 투자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보도에 김상호 기자입니다. 비트코인 등 국내 가상화폐 시장의 요동은 여전합니다. 이번에는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비트코인과 깨진 하트 이모지를 올려 부정적 기류를 촉발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머스크의 이런 제멋대로 행보는 워낙 반복돼서 이젠 가상화폐 거래자들은 놀랄만한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상화폐 사업자의 관리감독 주무부처로 지정된 금융당국의 행보를 보며 당국의 사전 고지가 실제 이뤄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치할 것임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원장은 최근 신고를 마친 거래소 투자자의 자금만 보호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거래소는 특정 금융정보법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시중은행의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등의 요건을 갖춰 사업자 신고를 접수해야만 사실상 영업이 가능합니다.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국내 거래소의 이른바 거래소 발행 코인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제 먹튀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현실적으로 그럴 먹튀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파악된 거래소 코인은 7개쯤. 당국은 거래소 코인뿐만 아니라 거래소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관계사 코인들도 해당 거래소의 상장과 거래를 사실상 금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래소의 직간접적인 발행 코인 투자자들은 관련 투자자 보호 장치가 없으면 디지털 휴지 조각이 되는 셈입니다. 앞으로 약 100일 뒤 이른바 거래소 셀프 발행 코인 등에 대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네, 국내 전자상거래 업계 3위인 이베이코리아 매각을 위한 본입찰이 오늘 진행됩니다. 이번 본입찰에 참여할 후보는 롯데쇼핑, 신세계그룹 이마트, 홈플러스 최대 주주의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또 SK텔레콤 등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G마켓, 옥션, G9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의 지난해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점유율은 12%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베이코리아를 인수하는 곳은 시장 점유율 1위 네이버, 2위 쿠팡과 경쟁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서게 됩니다.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는 약세인 유통업계 거물 롯데와 신세계가 치열한 경합을 벌일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내 한 유명 가구 업체가 하자가 있어서 반품된 제품을 새 것으로 속여 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단순 변심으로 반품된 멀쩡한 제품을 재포장만 한 거라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파에 누런 때가 있고 곳곳에 곰팡이가 피어 있습니다. 소파 판매 국내 10위 안에 드는 유명 브랜드 제품입니다. 관리가 안 되고 오래 쓴 것처럼 보이지만 포장을 막 뜯은 새 상품입니다. 새 가구인데도 곰팡이가 슬거나 생채기가 난 경우가 있다 보니 반품된 가구를 새 것으로 속여 파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샀습니다. 얼룩이 아니라 그냥 뭐 서리 같은 거 낀 거라고 해서 닦으면 지워진다고 환불 안 된다고 그러고 많이 다퉜었죠. 그런데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제가 배송한 건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식탁 전체가 다 그래요. 전체. 상판은 새 거예요. 근데 다리 부분 박스는 재생 박스더라고요. 재포장 박스. 반품된 소파에 곰팡이가 피어 있으면 세제로 닦은 뒤 재포장하고 반품 들어와서 거의 8개월 이상 방치돼 있던 거 그거를 통풍하고 이런 걸로 싹 그냥 막 문질러서 닦아요. 닦아서 말린 다음에 그걸 새 상품으로 나갔어요. 가죽이 찢어지면 접착제로 이어붙인 뒤 새 것처럼 포장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좀 찢어진 데도 조금 뭐 100%는 이렇게 안 보이긴 하지만 미세하게 찢어져 있고 그래요. 고객한테 걸렸어. 고객이 환불 요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갖고 나가다가 상처낸 걸로 막 밀어붙여요. 고깃 쪽 가면은 딱 아는 거죠. 아 이거 반품 상품이구나. 포장을 뜯을 때마다 겁이 나가지고. 이 업체가 파는 소파 등 가구 값은 비싸게는 300만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고객의 단순 변심으로 반품된 멀쩡한 물건만 재포장해 팔았을 뿐 하자 제품을 새 걸로 속여 판 적은 없다는 겁니다.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손 제품을 살릴 때 들어가는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제품은 저희가 절대로 다시 살려서 판매하진 않고요. 살짝 깠을 때 색상이나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단순 변심으로 반품을 했을 때 그거를 다시 재포장하는 거를 잘못 오해한 것 같아요. 해당 업체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업체 관계자들을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네, 미국 독립기념일인 다음 달 4일까지 성인 70%의 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 이상 맞히겠다고 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이 한 달이 채 안 남았는데요. 목표 달성이 어려워 보이자 백악관은 6월을 행동의 달로 정하고 당근과 채찍을 모두 동원해서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의 일주일 평균 하루 확진자가 정점대의 5분의 1 수준인 5만 명 아래로 떨어진 지난달 5일,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효과를 보인다며 새로운 목표를 내놨습니다. Our goal by July 4th is to have 70% of adult Americans at least one shot and 160 million Americans fully vaccinated. 하지만 현지 시각 6일 기준 성인 한 차례 접종률은 63.4%, 완전한 접종은 52.5%인 1억 3천여 명. CNN은 하루 57만여 명이 맞아야 목표에 도달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37만 명가량만 접종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루 20만 명 이상이 더 맞아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정이 이렇자 백악관은 6월을 행동의 달로 정하고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Including new commitments from child care providers across the country to provide free, drop-in child care to allow parents to get vaccinated. Extended hours at local pharmacies for vaccinations, including many pharmacies that will be open 24 hours every Friday, starting next week. 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물론 대통령 부인과 감염병 권위자 앤서니 파우치 박사까지 현장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백신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위협성 경고도 마다치 않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성명을 통해 최근 집중 치료실을 찾는 청소년 중증 환자가 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한 만큼 접종을 서두르라는 권고를 포함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내년 말까지 전 세계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주요 7개국이 목표를 세우자고 제안했습니다. 오늘 11일 영국 코널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존슨 총리는 각국 지도자에게 전 세계 백신 접종을 2022년 말까지 끝내도록 전후 시대의 가장 큰 도전에 함께 맞서달라며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G7 의장국 수장인 존슨 총리는 이런 목표를 달성한다면 의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네,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의 전염성이 각종 기존 변이 바이러스보다 40%가량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영국 보건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이스라엘은 마지막 남은 방역 지침인 실내 마스크 착용을 오늘 15일부터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박상남 기자입니다. 맷 행콕 영국 보건부 장관은 현지 시간 6일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의 전염성이 기존 변이 바이러스보다 40%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Well, that figure, around 40% more transmissible, it is indeed, that's the latest advice I have. That means that it is more difficult, obviously, to manage this virus with the new Delta variant. 그러면서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의 빠른 확산세 때문에 이달 21일 방역 관련 제한 조치를 모두 풀려던 계획에 차질이 있을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끝까지 마칠 경우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에도 마음을 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o ultimately, it does make the calculation more difficult for the 21st of June, but it doesn't change our strategy, which is we all need to go and get vaccinated. 행콕 장관은 앞으로도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재택근무를 독려하는 조치들이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코로나 백신 접종률 세계 1위 국가인 이스라엘은 마지막 남은 방역 지침인 실내 마스크 착용도 오는 15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16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이 생활하는 학교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하지만 이날부터 시작된 12세에서 15세까지 아동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학교 내 마스크 착용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엘살바도르가 전 세계 국가 중 처음으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일상에서 통용되는 법정 통화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송금에 의존하는 엘살바도르의 낙후된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선택하겠다는 건데요. 성공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미국 마이애미에서 비트코인 2021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에 대한 열기를 반영하듯 역사상 가장 많은 수천 명의 인원이 참가했습니다. 컨퍼런스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였습니다. 부켈레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엘살바도르의 법정 통화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ext week, I will send to Congress a bill that will make Bitcoin a legal tender in El Salvador. In the short term, this will generate jobs and help provide financial inclusion to thousands outside the formal economy. 참가자들은 박수와 환호로 이 같은 결정을 반겼습니다. 미국 달러를 법정 통화로 사용하는 엘살바도르는 국민의 70%가 은행 계좌가 없어 경제활동 대부분이 현금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4분의 1이 미국 등 해외에서 일하면서 보내오는 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한 해 송금액이 60억 달러에 이릅니다. 부켈레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이용하면 막대한 송금 수수료를 줄일 수 있고 장기적으로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어 부켈레 대통령의 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엘살바도르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받아들인 나라가 됩니다. 하지만 범죄 집단이 기승을 부리고 사회적 정치적 불안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실험이 성공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네, 과학의 발전이 일상의 편리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홈 로봇인데요. AI 스피커, 또 로봇 청소기, 그리고 돌봄 로봇까지.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스마트 라이프에서는 무궁무진하게 발전하고 있는 홈 로봇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